그 무색 lum이 붙인 물체인데 수소수는 흔히 수소가 녹아있는 그 물을 수소수라고 하고 물 분자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수소와는 별도로 H2O의 그 분자 형태로 물속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그런 형태를 가진 것을 수소수라고 한다고 합니다. 수소의 기능하려면 일반적인 수소의 기능인데 수소수와 상관없이 수소 자체의 기능으로서는 의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알려져 있어서 여러 장기들 우리 그 몸에서의 대사기능이라든지 인지기능, 그 다음에 이 눈, 그 다음에 그 장기, 소화기계, 호흡기계, 심장 등과 같은 여러 그 장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그 기능이라는 것이 수소 분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수소 분자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수소수가 그 많은 연구가 되고 그것이 또 산업적으로 응용이 되면서 수소를 포함하는 수소수의 그 기능이 그 항산화 활성 쪽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 이외의 활성들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에 포커싱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현재로서는 이런 프리레디컬들,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이렇게 촉매해주는 그런 역할로서의 수소의 기능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레디컬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흡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플로메이션 같은 염증 장애들, 마이토콘드리얼 액티비티의 변화, 그다음에 여기는 나옵니다만 그 소부체의 그 스트레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자외선의 노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은 그 프리레디컬들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장기나 그리고 피부 등등에 많은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마도 수소가 그 H라고 하는 그런 그 분자가 화학적으로 OH-와 같은 그런 그 프리레디컬과 결합을 해서 촉매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화학적으로는 쉽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그 기능 이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기능들이 숨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수소수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연구자들이 그 부분에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소수의 특징은 현재까지 알려져 있고 그리고 현재까지 어떤 그 실험이나 논문을 통해 가지고 또 인상적인 데이터에서도 입증이 되고 있는 많은 그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게 암을 비롯해서 신경계 질환, 심혈관계, 노화와 동맥경화, 동맥경화는 아까부터 계속 많이 나왔었죠. 그다음에 아토피, 피부염 같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항산화 내지는 항염증 활성과 관련이 있는 이 기전들입니다. 그런 질병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또 항산화의 활성이 수소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질병에 그 수소수가 관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타겟은 지금 현재로서는 활성산소를 스캐빈저하든가 촉매함으로써 그런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수의 연구 동향을 보면 굉장히 방대해가지고요. 수소 가스 가지고 먼저 연구를 했던 그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메디컬 가스 리서치라는 저널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페이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부들의 어떤 치료부터 해가지고 가스를 그 이널레이션, 흡입을 시킴으로 해서 렁 인저리 같은 그 폐에 있어서의 폐 쪽에 있어서의 어떤 그 외상이라든지 그런 걸 그 염증 그런 걸 치료한다든지 하는 그런 가스를 흡입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동맥경화나 뇌질환, 혈관 장애 같은 것들을 치료했다 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수소수, 물에다가 수소를 혼입한 형태의 하이드로젠 워터가 이제 그 많이 또 이용되면서 제가 이제 그 펌메드를 통해 가지고 영문 저널로 봤을 때는 하이드로젠 워터라는 그 이름으로 해서는 42편 정도의 논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역시 항산화, 항염증, 그 다음에 동맥경화, 암, 뇌염증, 아토피와 같은 것들이 주를 이루고요. 단지 이들의 그 수소수의 연구는 수소 가스를 높은 압력하에서 물에다가 일단 용존을 시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환자에게 투여하는 급이를 시키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링거를 통해 가지고 혈관에 직접 이게 주사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이루어진 그런 데이터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연구자의 논문은 단 한 편으로서 이제 그 논문 발표 건수는 한 편이 나와 있는 상태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의 수소수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뒤처져 있는 그러한 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수소와 수소수, 특히 이제 수소라고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나을 텐데요. 수소 이온에 대한 연구가 그 전에도 2007년 이전에도 논문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정말 주목을 받고 사람들이 이거 정말 산업적인 가치, 산업적 응용도 있다라고 확신을 갖게 된 그 논문이 아마
그 일본의 그 오타 시게오, 오타 시게오가 냈던 내처 메디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빅저널에 냈던 이 논문 때문에 굉장히 그 마치 그 불붙듯이 이런 그 수소수에 관한 그런 내용 연구가 다시 활성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역시 산화작용에 도움이 되는, 아까도 다른 그 스쿠신 교수님들이 이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짝만 다시 언급을 하면은 치료적으로도 이제 항산화 효과를 통해 가지고 치료적으로도 이 하이드로젠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PC12와 같은 그 뉴런 셀에 있어서 수소를 넣어줬더니 하이드로킬 레디컬들, 그러니까 활성산소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질병을 야기하는, 그 세포를 죽이거나 하는 그런 분자들이 많이 소거가 되더라, 저감되더라. 그것을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허혈증, 뇌 허혈증 모델에서 허혈증에 의해서 축소되는 뇌 부피가 하이드로젠 수소를 투입을 했더니, 그것이 상당히 억제가 되면서 브레인 볼륨이 상당히 좀 유지가 되더라. 그래서 이스케미아와 같은 그 허혈증에 있어서도 이런 하이드로젠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입증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그 수소에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뒤에도 많은 논문이 나왔습니다만 또 닥터 오타 시게오는 2011년에 아까 그 네이처에 낸 건 2007년인데요. 2011년에 또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이드로젠 모레큘이 세포에서 혈액 안에 들어가거나 조직에 이것이 딜리버리가 된 다음에 혈액에서 멤브레인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 있어서의 변화, 그리고 또 핵에 있어서도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 하는 것을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 이런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일부 입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도까지 나와 있던 각 장기 및 조직에 관련된 여러 질병에 대한 이 수소 및 수소수의 그 활성에 대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뇌에서부터 해가지고 척수, 그 다음에 눈, 폐 등등과 같은 여러 거의 홀바디 전신에 걸쳐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발표되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테이블로 해가지고 이제 리뷰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런 수소수의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또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딱 한 편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 물학교 회장님이 이 회장님께서 내셨던 논문입니다. 2013년도에 내셨고, NCNGA 아토피 마우스를 이용해가지고 이 아토피와 같은 염증성 그런 피부 질환에 효과가 있다 해서, 특히 염증성 프로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이 수소수를 처리한 그런 쥐에 있어서 드라마틱하게 감소하더라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이렇게 SJ급의 저널에 논문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어떤 모든 연구 내용들이 흔히 말하는 용존산 수소수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수수만 두고 보자면 그러한 형태로 해서 실험에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높은 압력으로 수소를 일단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밀어넣고 그 안에서 그것이 기화된다고 할까요? 빠져나오기 전에 빨리 트리트먼트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확한 어떤 딜리버리라기보다는 수소수가 적절하게 혼입된 상태에서 빨리 체내에 투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조상의 어떤 반복성, 그러니까 아까도 이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박스 안에서 병 간의 어떤 차이가 난다든지 균일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아마 그런 데도 기인하지 않나 싶은데, 이 반복성, 리피터빌리티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 다음에 효능의 안정화가 미흡합니다. 제조한 지 며칠 된 걸 썼느냐, 먹었느냐, 주사를 놨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휴식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용기나 재질 같은 걸 굉장히 좋은 걸 다 써야 되는데 이것이 원가상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용화하는 데 있어서 이걸 계속 유통을 하고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역시 좀 어려움이 있는 이러한, 그래서 병원 같은 데서 빨리 만들어서 환자에게 바로 쓰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용이한데요. 이것을 비즈니스 라인에 올려가지고 마케팅을 해서 식음료 형태로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걸림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수소가 좋고 이 수소를 체내에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비클, 어떤 탈 것을 잘 해줘서 거기에다가 수소를 잘 탑재를 해서 인체에 전달을 할 수 있다면 그 지금까지 알려졌던 많은 그 논문에서 보고된 그런 수소의 어떤 그 생물학적 활성이나 의학적 기능을 훨씬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게 아직은 뭐 100%다 규명됐다고는 못합니다만 제가 실험에 이제 좀 데이터 소개를 해드린 그 소재로 썼던 수소 나노버블워터라고 하는 요것은 물에 있는 그 나노버블, 이 파티클이죠. 일종의 파티클들을 이용해서 이 파티클의 수소를 잡아넣는, 인크루딩 시키는, 그래서 인캡슐레이션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수소 분자를 함유하도록 만들고 이것이 장시간 물속에서 존재하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리텐션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고, 그럼으로써 그 분자들이 세포와 보다 더 유기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인터랙션해서 세포와의 어떤 기능, 세포의 기능들을 살리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 수소의 양을 이렇게 캡슐레이션 되거나 인클루딩 되는 수소의 양을 잘 조절만 한다면, 그 파티클 분자의 수를 조절하든가 이 나노 파티클의 수를 조절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효능의 표준화라든지 최적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그러한 것이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의 하나의 그 수소의 그 전달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소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학적인 부분은 실은 많이 모르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것이 제조가 됐고 어떻게 분석이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은 지금의 그 정량 분석 기술 가지고도 이게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 데이터를 제가 신뢰를 하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이제 중앙대학교 그 공과대학의 김종민 교수님과 그다음에 그 NMB 쪽에서 제공해 주신 데이터인데 뭐 이러한 아주 어떻게 언뜻 봐서는 그냥 일반 그 장치인데요. 그러니까 워터 탱크가 있고 그다음에 가스 리퀴드 디스퍼전 시스템을 여기다 도입을 해서 여기다가 수소를 넣어가면서 그 물도 여기 일정한 압력을 가하고 하면서 서큘레이션 시키면서 이제 그 나노 파티클 안에 나노버블 안에 수소가 들어가도록,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노 파티클이 보이는데 실제 이 안에서 하이드로젠 모레큘을 검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방법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워서. 그리고 이 파티클을 봤을 때 약 100에서 200 사이의 그 크기를 갖는, 다이아미터를 갖는 그 크기의 나노 파티클들이 나름대로 정돈되어 있는 가장 많은 파퓰레이션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형태로 해서 수소 나노버블 워터가 제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왔는데 그 수소나 아니면 수소수 가지고 해왔던 그런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결국은 이제 어떤 대사지 증후군이라든지 그다음에 캔서, 뭐 간 기능, 면역 조절, 그다음에 세포 기능, 그다음에 또 뇌 기능 쪽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대사증후군에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수소 나노버블 워터가 갖는 생리 활성에 대한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뭐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런 것들을 다 유발하는 그러한 것들인데 이런 그 여러 가지 질병들이 대사증후군이 원인이 돼서 생기게 됩니다. 이런 특히 이제 비만이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비만과 당뇨가 가장 대표적인 대사증후군의 질병이 되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복부 비만의 중성 지질, 그다음에 그 고밀도 콜레스테롤, 공복 혈당, 혈압 이런 것들 중에서 한 3가지 정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대사증후군이 있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요즘에 와서는 이제 좀 더 어떤 그 글루코스 토러런스라든지 인슐린 토러런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생화학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명확한 그런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그 대사증후군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연령대로 보시면 남녀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들이 오히려 60대 정도 되게 되면 굉장히 남성들보다 더 많이 증가가 되는, 그리고 엄마나 아빠가 둘 다 대사증후군이 있을 경우에는 아이가 대사증후군에 걸릴 소인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건
정책 같은 걸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일종의 그 생활형 질환이라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 디지즈라고 하는 이런 대사증후군에 대해서는 뭐 긴급한 상황에서는 그 의약품처럼 그렇게 어떤 그 투약을 통해서 고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생활형 이런 그 질병에 대해서는 일반 뭐 식품의 형태로 아니면 우리가 늘 먹고 마시는 물의 형태로 그것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 면에서 수소수라든지 그런 기능성 그 펑셔널 워러가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뇨, 그 대사증후군에서 당뇨는 뭐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좀 더 이게 엄해졌는데요. 120 정도 당이 그렇게 될 경우를 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최근에 30, 40대 젊은이들이 많이 생기고 소아당뇨가 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 합병증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질환들, 신경계 질환, 혈관계 질환, 심장 등, 그다음에 생식기능 이런 것들 때문에 당뇨도 굉장히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우리나라에서 당뇨병 학교에서 국가적 재앙으로 당뇨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선포를 했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당뇨 환자가 320만 명인데요. 실제로 어떤 혈당 장애를 지닌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후보군으로 넣는다면 거의 한 650만 가까운 사람이 실제로 당뇨 환자거나 당뇨 증후군에 가까운 분들이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약 2억 9천만, 약 3억 정도가 당뇨병 환자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중동지방이나 또 이렇게 중국 같은 데 생활 습관의 급격한 변화나 또 경제 수준의 향상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한 속도로 지금 당뇨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병이고 그런 질병들을 어떤 생활화된 일상 속에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일상적인 그런 생활을 해가면서 컨트롤할 수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소 같은 것이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굉장히 국가 보건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중요한 대사증후군 중에 하나가 또 비만이 있죠. 비만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아동이 특히 12%가 비만이 나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합병증을 동반하고 또 면역계 합병증 같은 것도 동반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면역 질환까지도 일으키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질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당뇨와 비만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대사증후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 수소 나노버블 워터를 가지고 대사증후군 억제 활성을 봤는데요. 먼저 비만과 고지혈증에 관한 억제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 조건은 수소 나노버블 워터를 이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고지방식 사료를 급이하는 그런 하이패 다이어트를 통한 비만 마우스를 이렇게 마우스에게 비만을 유도를 해서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응수를 시켰습니다. 그냥 탭 워터를 먹인 그룹과 이 수소 나노볼 워터를 마시게 한 그룹으로 해서 비교를 했고요. 근데 그 두 그룹 간에 물 음수량에 있어서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적으로 여러 가지 팩터들을 혈액 분석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체중과 혈액 분석 등등을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약 라드가 한 40 많이 들어 있어서 거기 지방이 지질이 한 45%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하이패 다이어트를 사용을 했고요. 먼저 체중 변화를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생활형 질환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수소 나노볼 워터를 하이패 다이어트를 주기 1주 전, 2주 전, 3주 전부터 미리 물을 이걸로 먹인 그룹과 그냥 탭 워터를 먹인 그룹으로 해서 사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정한 시점에 하이패 다이어트로 바꾸면서 비만을 유도했는데 이게 각 주별로 보면 체중이 이렇게 늘어나죠. 하이패 다이어트를 유도한 그런 비만주에 있어서는 이렇게 체중이 컨스턴트하게 쭉 늘어납니다. 그에 비해서 한 주 전에, 2주 전에, 3주 전에 이 수소 나노버블 워터를 급이한 마시게 했던 주에 있어서는 이렇게 마시게 하는 그 시간에 비례해서 체중이 감소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고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타났고 이때 이제 파지티브 컨트롤로는 흔히 고지혈증에 많이 씁니다만 피노파빌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약제를 써서 했는데 비만에도 듣습니다. 그래서 이 피노파빌레이트라고 하는 양성대적으로는 잘 듣고 있고요.
근데 3주 정도 미리 이 수소 나노볼워터를 먹인 주에 있어서는 거의 의약품과 양성 대조군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억제가 되는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복부지방을 봤더니 역시 3주째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하이페 다이어트인데 복부지방이 계속 감소를 하고요. 1주, 2주째도 좀 감소를 합니다만 3주째 아주 가장 드라마틱하게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또 흔히 비만에 있어서는 이제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는 부고환에도 지방이 많이 끼면서 비만의 하나의 척도가 되는데, 부고환 지방에 있어서도 1주 때는 별로 안 보이는데 2주, 3주 때는 좀 3주와 2주간의 어떤 좀 리스폰스가 좀 역전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부고환 지방이 억제되는 그러한 결과가 보였고요. 그 다음에 혈중 콜레스테롤, 이게 토탈 콜레스테롤을 봤습니다. 토탈 콜레스테롤 봤더니 이게 피노파이브레이트 양성 대조군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2주 1주째, 2주 1주 3주 할 것 없이 굉장히 혈액 성분에 있어서 특히 콜레스테롤 농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러한 억제가 관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은 뭐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을 이 수소 나노버블워터를 급수하기 시작한 1주 전부터 급수하기 하고 하이패 다이어트를 급이한 2주째 때 보게 되면 거의 뭐 피노파이브레이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렇게 억제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혈중 중성지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에 대한 그런 억제 기능이 굉장히 수소 나노버블워터가 높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LDL에 있어서 감소가 보여졌습니다. 근데 이제 HDL은 데이터에는 안 나왔습니다. HDL은 큰 차이가 없었어요. 뭐 좀 이론적으로는 잘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HDL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고, LDL 쪽에 있어서만 혈중 농도가 감소하는 그런 패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 마우스, 이때 썼던 비만 마우스를 좀 더 한 8주 정도 계속 좀 하이드 다이어트를 12주 정도 먹이고 하면은 보다 확실한데요. 간 조직에 이제 지방 조직이 많이 끼는 게 보이는데, 이게 깔끔하지는 않습니다만 노멀에 비해서 이쪽에 간세포 사이사이에 지방이 많이 껴 있는데, 이 1주, 2주, 3주 전부터 이렇게 급여를 시작한 쪽에서는 그 지방의 분포가 좀 많이 줄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 부고환 지방에 있어서 지방구의 크기입니다. 지방구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이게 노말입니다. 정상군에 있어서 요만한 그 지방구의 크기, 부고환 지방에 있어서 그 지방의 괴가 이렇게 이 정도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하이페 다이어트로서 고지방식을 투여하게 되면 굉장히 지방의 면적이 커집니다. 굉장히 부피가 커지죠. 피노파이브레이트는 이렇게 큰 것도 있습니다만 그냥 작은 것들이 보이면서 효과가 있어 보이고, 근데 1주째는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은데 2주째부터 이제 조그만 것들이 나타나고 3주째는 거의 노말에 가까운 수준으로 부고환 지방에 있어서의 지방 조직의 직경의 크기가 많이 감소하는 그런 형태로 효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혹시나 수소 나노버블워터가 어떤 사이드 이펙트 같은 걸 초래함으로써 그것이 결국 체중 감소를 초래하고 또 혈액 성분에 있어서도 그러한 결과로서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흔히 하는 간이 독성 시험을 했습니다. 간 독성과 신독성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GOT-GPT와 크레아틴하고 비유행을 통해 가지고 보고 각 장기들의 중량을 측정을 해서 혹시 나노버블워터를 급이함으로써 어떤 독성이 나타나지 않나 하는 걸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걸 봤더니 이제 간의 리버에 있어서도, 비장에 있어서도, 폐에 있어서도, 신장에 있어서도 거의 중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중량의 어떤 감소를 초래하거나 하지 않고, GOT-GPT와 같은 간 독성과 신독성에 있어서도 그걸 더 현격하게 높이는 그러한 결과가 관찰이 안 됐습니다. 이건 이제 간 쪽이고요. 간 수치, 그 다음에 신수치, 그들에도 드라마틱하게 높은 수준으로 통계학적으로 유리한 그런 상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서 일단 수소 나노버블워터가 비만과 고지혈증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지만, 그것이 어떤 독성에 의한 체중의 감소라든지, 장기의 어떤 중량의 감소라든지, 그 다음에 간과 신 쪽의 독성을 유발함으로써 생기는 그러한 결과는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뭐 결과는 지금 말씀드린 뭐 그런 내용인데 한 3주 정도 전부터 먹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2주, 1주,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만 하이팻 다이어트를 급여하기 시작한 그 시점, 그러니까 비만을 유도하는 그 시점부터 하더라도 4주 정도 지나면 조금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통계학적으로. 그래서 뭐 3주 전처리보다는 조금 약합니다만은 비만이 유도되는 그 시기부터 같이 수소 나노버블워터를 먹이더라도 마시게 하더라도 그 효과는 인정이 되더라 하는 결과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사증후군 중에서 이 당뇨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거 뭐그 심플한 실험으로 해봤는데요. 알록산이라는 것을 투여함으로써 얻어지는 뭐 다이아베티스인데 다이아베티스 라이크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확한 그런 다이아베티스라기보다는 그 췌장에 데미지를 줘가지고 뭐 구이 말씀드리자면 일형 당뇨에 가까운 형태의 그런 그 스트레토조토신과 더불어서 많이 쓰여지는 케미컬입니다. 알록산을 가지고 당뇨를 유발하고 그 당뇨주에서 수소 나노볼워터를 아까 비만과 동일하게 3주 전부터 음수 개시 이후 쭉 실험 종료 시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마시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보게 되면 이 혈당치의 변화인데 혈당치를 보시게 되면은 당뇨를 유발한 뒤부터 이 혈당치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수소 나노볼워터가 3주 전부터 급여한 이 주에 있어서는 6일 때까지 거의 혈당이 상승이 안 되고 체중 변화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알록산을 투여를 하게 되면은 이 케미컬이 약간의 그 톡식한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체중이 약간 감소합니다. 노멀에 비해서 감소하는데 그 부분은 오히려 컴펜세이션 해주는 듯한 그러한 결과로 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습니다만 뭐 어쨌든 체중 변화에 있어서는 오히려 당 유발 물질을 당뇨 유발 물질을 투여한 것보다도 더 나쁜 쪽으로 체중을 감소시키는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우리 사료 섭취량 보게 되면 이게 원래 당이 유도가 되면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고 많이 마시게 돼요. 많이 마시는데 이게 그 수소 나노버블워터를 급여한 쥐에 있어서는 정상군과 거의 동일하거나 아니면 음수량이 그러니까 흔히 뭐 한방에서 소갈증이라고 그러죠. 그런 그 물을 많이 찾게 되는 그러한 욕구가 좀 줄어들게 되는. 그래서 이런 컴플리케이션, 이런 그 당뇨에서 나타나는 이런 그 컴플리케이션에도 좀 효과가 있는 그러한 결과가 관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좀 이게 이건 이제 췌장 조직에 있어서의 그 사진을 봤는데 이게 정상군이고요. 이게 당뇨 유발군에 있어서 췌장이 이렇게 슈링크돼 가지고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수소 나노버블워터를 투여했을 경우에는 이거 췌장 쪽에 그 조직이 많이 살아있는, 그리고 어쩌면 그 톡시시티를 억제하는, 그러니까 독성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췌장에 있어서도 이러한 그 회복이 눈에 띄었고, 그 다음에 신장 쪽을 보게 되면 이 신장 사구체인데요. 정상군에도 이렇게 그 주변에 이렇게 캐테고리가 조금 명확하게 보이는데 당뇨 유발이 되게 되면 이쪽이 좀 흐려지면서 약간 펑퍼짐하게 퍼진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수소 나노버블워터를 음수시킨 그 그룹에서는 정상군과 비슷한 수준의 그런 좀 튼튼한 모습의 사구체가 관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장에 있어서의 흔히 당뇨에서 나타나는 그 합병증 중에 뭐 신경 쪽이 이제 합병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구체가 많이 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사구체에 있어서의 독성을 수소 나노버블워터를 급여시킴으로써 억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당뇨나 비만 같은 경우는 실은 대사증후군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이렇게 하나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데요. 이 대사증후군은 결국은 대사 기능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세포 하나하나가 대사 기능이 좋고 글루코스와 포도당을 잘 이렇게 소모를 해서 빨리빨리 없애주고, 그리고 또 혈중에 있는 그런 포도당들을 빨리 조직으로 끌어가서 소모를 해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대사 기능이 좋아지는 거고 비만과 당뇨를 억제하는 데도 연관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기능들은 실은 운동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 그런 데 바로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심플한 방법으로 이제 제가 트레드밀이나 이렇게 수영을 시켜가지고 동물들을 이렇게 대사 기능이 얼마나 높아졌나는 걸 보게 되는데 수영 시간을 보게 되면요, 이게
수용을 다 포기하고 쥐가 익사하는 그 시점에서 쥐를 꺼내는 그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임 표로 쭉 나오는데 그 1주, 2주, 3주째 좀 이렇게 다운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수소 나노버블워터를 급이함으로써 수용 시간이 연장 효과가 보였다 해서 아마도 대사 기능이 좀 높아지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만 3주째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쨌든 1주, 2주째 투여에 있어서는 이렇게 대사 기능이 높아지면서 수용 시간의 연장, 이 연장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1000초가 거의 한 1800초까지 높아지니까 굉장히 한 거의 80%가 높아지는 그런 계산이죠. 굉장히 뭐 체력이 좋아진다고 할까요? 대사 기능이 활발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시사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저 수소하게 되면 또 항산화 그 엔티옥시던트 그 액티비티를 또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이 간 조직을 가지고 이 SOD와 캐탈리즈와 같은 그런 항산화 레독스에 관련된 환원 능력과 관련된 이런 효소들의 그 발현량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간 조직의 SOD는 수소 나노버블워터를 급여함으로써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고요. 근데 카타라제도 올라가긴 합니다만 이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습니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겹쳐가지고. 근데 어쨌든 평균치로 봤을 때는 좀 노멀보다는 올라가는 듯한 그런 경향이 나타나서 이 간 조직에 있어서 산화작용을 이렇게 산화 반응을 환원시킬 수 있는 이러한 효소들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근육 쪽에 이제 AMPK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런 대사 기능과 관련해서 이제 순놈 동물에서는 수컷 동물에서는 이제 테스토스테론의 그 발현 그런 것들도 봅니다. 그다음에 LDH도 보는데 그쪽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노말보다 약간 올라가는 듯한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요약해 보면 3주 전부터 이렇게 수소 나노버블워터를 급여시키게 되면 굉장히 당뇨도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췌장과 심장의 조직 손상이 많이 그 수복이 되고 그리고 또 간에 있어서는 SOD, 카탈레이즈 같은 것들이 그 발현이 높아지는 그러한 결과가 관찰이 돼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비만과 당뇨와 같은 그런 대사 증후군에 대해서 수소 나노버블워터가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고요. 여기까지로 해서 제가 이제 대사 증후군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좀 재밌는 데이터가 있어요. 항암에 관한 것만 하나 좀 잠깐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이런 항암 실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 암 전이 모델을 이용을 해서 렁 메타스테이시스에 관련된 이 수소 나노버블워터의 효과가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봤습니다. 역시 3주 전부터 물을 계속 먹였어요. 일반 탭워터나 수소 나노버블워터를 먹이고 3주 후에 암세포를 정맥에 이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2주 뒤에 렁 쪽에 이렇게 전이해 오는 그러한 모델인데 그럴 때 이제 여기 파시티브 컨트롤러는 독소르비신이라고 하는 항암제를 이렇게 투여를 한 것을 파시티브 컨트롤로 잡고 또 일부 실험에서는 이 독소르비신과 수소 나노버블워터의 병용 효과, 컨비네이션 세러피의 그런 의미에서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오나 하는 걸 관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는데 컨트롤에 보게 되면 이게 렁 쪽에 렁 서피스 쪽에 그 튜머의 그 모듈 그러니까 튜머 그 메타세이스가 일어난 그런 메타세이스 그 콜로니들이 보입니다. 여기 수소 나노버블워터 3주째 먹인 거 보시면 엄청납니다. 이게 굉장히 100개 이상 전이가 되는 이 모델에서 60% 이상의 거의 65%의 전이를 억제를 합니다. 근데 이 전이 억제되는 걸 보시게 되면 독소르비신과 같은 항암제보다는 좀 못한데 거의 항암제에 맞먹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수소 나노버블워터를 암을 이식하는 그 시점에 동시에 같이 급이를 시킨 겁니다. 이거 다 경구투여로 한 거거든요. 정맥주사가 아니라. 그런데 암세포를 이식하는 그 시점부터 수소 나노버블워터를 급이시킨, 먹게 한, 마시게 한 그 그룹에 있어서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암 전이 억제 효과가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는데 제 실험은 한 4번 정도 했는데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독소르비신과 같은 항암제와 이렇게 컨비네이션으로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나. 그래서 3주 전부터 암세포 이식하기 3주 전부터 수소 나노버블워터를 급이를 시키고 급수를 시키면서
그 다음에 아드리아마이신을 투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드리아마이신과 수소 나노버블러터를 같이 병용 투여한 거죠. 그랬더니 이게 원체 아드리아마이신 자체가 원체 잘 듣고 이쪽도 잘 듣고 있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굉장히 좀 통계치를 얻기는 쉽지가 않았는데 어쨌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시너지 효과가 보였고 실제로 이 암 전입의 그 콜로니에서 보시더라도 독소리비신과 수소 나노버블러터를 같이 병용 투여한 경우에는 콜로니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래서 요걸 지금 서바이벌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바이벌에서 얼마나 효과를 더 서바이벌을 연장시키는 걸 보고 있는데 어쨌든 수소 나노버블러터가 이 결과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항암제와의 병용 투여에 의해서 항암제가 갖는 그런 암 전이 억제 효과를 시너지스틱하게 높여주는 그런 결과가 관찰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 독소리비신을 투여하게 되면 체중이 감소가 일어납니다. 체중 감소가 일어나는데 체중 감소가 나노버블러터를 수소 나노버블러터를 급유시켰을 때 어느 정도 회복되는 그런 결과가 보여져서 독소리비신에 의해서 나타났던 그런 항암제의 활성을 높이고 그리고 독성이라고 할 수 있는 체중 감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컴펜세이션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관찰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항암에 대한 것도 계속 좀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면역 조절에 있어서의 알러지라든지 그 다음에 뉴로톡시시티 뇌염증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거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해박교실 선생님이 주로 해주고 계시고 한데 포컬 이스케미아라고 해가지고 뇌 반쪽만 이렇게 마비가 되는 그러한 증상. 그 다음에 저빌 마우스를 이용해가지고 저빌 마우스는 이게 경동맥이 하나밖에 없는 약간 좀 비정상적인 마우스인데요. 특이한 마우스인데 그 경동맥을 막아주게 되면 일정 시간 이렇게 막아주게 되면 혈액이 공급이 안 돼서 글로벌 이스케미아가 일어납니다. 뇌 전체에 이제 허혈증이 생성되는데 그 두 가지 모델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억제 효과가 얻어졌고 그리고 그 피라미달 셀 주변에 이렇게 침륜에 들어오는 여러 마이크로그리아 셀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스트로사이트와 같은 세포들이 그 침륜이 굉장히 현격하게 억제가 되면서 이 허혈증에 의해서 유발되는 염증에 대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억제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연구는요, 저희 이렇게 저와 저희 연구원 박사원 학사장 NMB와 순창에 있는 그 건강연구소 연구소 이장원 대표님, 유병학 박사님, 그리고 홍민희 박사님, 그리고 중앙대학교 공과대학의 김종민 교수님 등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저는 주로 효능 테스트 쪽으로 해서 하고요. 인미부 실험이나 세포 수준에서 많은 걸 하고 있고 NMB에서는 주로 수소 나노버블러터의 제조,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분석은 공학적, 화학적 분석은 중앙대학교 쪽에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